여러분 안녕하세요. 13과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13과 제목 한번 볼게요. 두에 빌리에띠 디 솔라 안다따 페르 로마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행 편도 티켓 2장 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우리 아무래도 기차역에서 표를 구입하는 그러한 대화 내용이 이어질 것 같네요. 본문 내용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대화 녹음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Lezione 13. 2 biglietti di sola andata per Roma. Dialogo 13. Buongiorno, 2 biglietti di sola andata per Roma, per favore. Quando volete partire? Oggi verso le 11. Prima o seconda classe? Seconda. Allora, vediamo. A quell'ora non ci sono treni diretti, ma un diretto ce l'avete all'una se volete. La Frecciarossa che arriva a Roma alle 2:30. Frecciarossa? Sì, è il treno velocissimo e anche comodo per viaggiare. Va bene, la prendo. Allora sono 64 euro a testa. Perfetto. Da quale binario parte il treno? Il binario viene indicato nel tabellone delle partenze nell'atrio della stazione, poco prima della partenza. Non dimenticate di timbrare il biglietto. Grazie, è molto gentile. Buon viaggio. 자, 여러분 우리 대화 내용 들어봤는데요. 우리 기차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어요. 기차역에서 표를 살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이탈리아 놀러 가셔서 이제 여행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 기차역에서 이렇게 우리 함께 본문에서 본 그런 표현들을 조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문 내용을 만세 포인트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만세 포인트 첫 번째 보시면 로마행 편도 2장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두에 빌리에띠 디 솔라 안다따 페르 로마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편도 티켓, 왕복 티켓이라고 있잖아요. 창구에서 말할 때 편도로 원하시면 편도 티켓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왕복이면 왕복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빌리에테리아 창구에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표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도 티켓은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편도 티켓 같은 경우에는 빌리에또, 빌리에띠 디 솔라 안다따예요. 편도, 솔라 안다따. 편도라는 게 뭐예요? 한번 가는 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라 안다따 하면 편도 티켓이에요. 여기서는 2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에 빌리에띠 디 솔라 안다따. 그런데 여러분 행선지를 밝혀야겠죠. 어디로 가시는지 행선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전치사 빼르 뭐뭐를 향해서 라는 표현에 전치사 빼르를 써주시면 되세요. 나 로마에 갈 거예요. 그러면 빼르 로마 해주시면 되고요. 밀라노 가실 거예요. 그러면 빼르 밀라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편도를 구입할 수도 있고 왕복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왕복은 어떻게 할까요? 이탈리아어로? 왕복 같은 경우는 갔다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안다따 에 리토르노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편도를 원한다 이러면 솔로 안다따, 왕복을 원한다 이러면은 안다따 에 리토르노라는 표현 쓰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에서는 우리 앞서 대화에서 몇 시에 로마까지 가는 표가 있는데 프레치아 로사라는 기차예요 라는 대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프레치아 로사라는 게 뭘까요? 우리 예전에 프레치아 로사는 유로스타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원래는 유로스타였는데 몇 년 전부터 명칭이 프레치아 로사라고 바뀌었어요. 프레치아 로사도 있고요. 프레치아 아르젠토, 프레치아 비앙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현재 가셔서 프레치아 로사, 비앙카, 아르젠토라고 써 있으면요. 여러분 아 유로스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급행열차죠. 굉장히 빠른 열차죠. 고속열차예요. 자, 그래서 그 프레치아 로사가 어떠한 기차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C
E il treno velocissimo è anche comodo per viaggiare. 이 Freccia Rossa라는 기차가 굉장히 빠르고 안에 들어가면 쾌적하게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의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차 여행하실 때 Freccia Rossa 타시면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차는 빠른 열차예요. 근데 우리 앞서서 이시모, 이거 배운 것 같아요. 최상급 표현이었죠. 절대적 최상급이었어요. 이 기차가 가장 빨라요. Il treno velocissimo예요. 그리고 anche comodo, 편해요. comodo라는 형용사를 썼었고요.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per viaggiare, 여행하기에 가장 빠르고 그리고 편해요 라는 표현으로 우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급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진 않을게요. 자, 강세 빠진 것만 넣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Freccia Rossa è un treno velocissimo e anche comodo per viaggiare 라고 쓰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승강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차가 승강장이 따로 있죠. 물론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기차역에서의 승강장은 어떻게 이탈리아어로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예문해 보세요. 비나리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나리오가 우리 승강장, 플랫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기차역에 가시면 내가 가려는 그 행성지에 해당하는 기차를 승강장 번호를 어떻게 확인해요? 게시판이라고 있죠. 전광판에 이렇게 행선지 나오고 몇 번 승강장에서 탑승하시오 라는 안내가 나올 거예요. 이탈리아도 똑같아요. 그 출발 게시판, 전광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타벨로네 델레 파르텐체, 우리는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파르텐체가 되는 거예요. 타벨로네 델레 파르텐체, 출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문장. Il binario viene indicato예요. indica토면 가리키다 라는 표현인데요. 원래 인디카레는 여기는 수동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수동태 배웠죠. 수동태는 어떻게 표현하더라? 기억나시나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에세레나 베니레 동사의 보조동사 플러스 본동사의 PP 형태를 썼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니레 인디카토, 그래서 베니레 동사의 3인칭 형태에 쓰였고요. 그리고 인디카레라는 동사의 PP 형태가 쓰였어요. 그래서 얘가 수동태구나. 그래서 표시되어진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il binario viene indicato nel tabellone delle partenze 하면은 출발 게시판에 표시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차 타실 때 꼭 게시판에서 전광판에서 여러분들 행선지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어딘지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만세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법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면요. 관계대명사라는 게 나와요.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서 우리 대명사 할 때 목적격 대명사, 간접, 직접 또는 부분대명사에서 내도 배웠는데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영어에 뭐 대시나 위치 뭐 이런 표현들이 떠오르죠. 영어에 그렇게 해당되는 관계대명사가 이탈리아어에도 있어요. 이탈리아어에는 대표적인 관계대명사가 깨라는 게 있어요. 우리 깨가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로서 깨꼬사 할 때 그 깨와 동일한 깨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 가지의 문장이 있으면 그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 이어줄 때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기준 없이 묶지는 않겠죠. 공통된 선행사, 공통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명사, 공통된 명사를 깨라는 것으로 대치를 해서 두 문장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 나와 있는 대로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명사를 대치하여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관계대명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깨예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깨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이 깨라는 게 모든 두 가지의 문장을 이어줄 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 깨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선행사가 종속절 문장에 주격이나 목적격 명사일 경우에만 써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종속절, 깨 이하의 절을 종속절이라고 해요. 이하에서 주격이나 목적격,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예문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예문을 보면은 La ragazza che canta è italiana. 우리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어떤 선행사, 명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명사가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La ragazza che canta, la ragazza è italiana.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장이 이어진 것 같네요. 여기서 공통된 명사는 그렇죠. 라라가짜. 공통된 명사가 라라가짜, 즉 선행사가 되는 거죠. 이 선행사가 깐따,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라가짜가 누구예요? 이탈리아나, 이탈리아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는 아까 말을 했잖아요. 종속절에서, 그러니까 깨 이하의 절에서 주격이나 목적격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깨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라라가짜가 종속절 깨 이하에서 깐따,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라가짜가 되겠네요. 그러면 종속절에서 라가짜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살짝 가려졌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문장을 연결할 때는 깨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우리 두 번째 문장 말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La lingua che studio è l'italiano예요. 자, 여기서도 깨가 들어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깨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문장이 연결이 됐겠네요. 그럼 두 문장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선행사가 있어요. 그 선행사가 바로 깨 바로 앞에 있는 라 링구아가 되겠죠. 근데 깨라는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것은 이 선행사가 깨 이하의 절, 종속절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스튜디오에 l'italiano. 스튜디오 하면은 스투디아레 동사의 이오 1인칭 형태예요. 내가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라링구아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언어는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러면 라링구아가 종속절에서는 목적어가 되네요. 스튜디오 라링구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깨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인데 종속절에서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깨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깨 이외에 다른 한번 관계대명사를 볼게요. 깨 이외에도 우리 꾸이나 꽐레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이 꾸이나 꽐레라는 관계대명사는 근데 깨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형태도 복잡하고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어떠한 전치사나 관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많거든요. 자, 먼저 전치사 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치사 꾸이는 사실 전치사 관사 플러스 꽐레로 형태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 꾸이, 나는 꾸이를 원한다 이러면 전치사 꾸이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나는 꽐레 쓰고 싶어요 이러면은 전치사 꽐레가 아니라요. 꽐레 같은 경우는 관사를 같이 결합해요. 그래서 전치사 관사 꽐레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전치사와 꾸이가 결합됐어. 관계대명사가 얘가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있을 때는 이 관계대명사를 쓰는구나 감이 오시죠. 앞에서 깨라는 거는 단독으로 쓰여서 종속절에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했는데 이 꾸이나 꽐레 같은 경우는 우리 종속절에 전치사가
남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전치사와 결합을 해서 문장을 완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Questi sono i ragazzi con cui esce la sera Marta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당연히 선행사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게 선행사죠. 그래서 ragazzi가 선행사가 되는데 questi sono ragazzi.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야. 또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아이들인데 어떠한 아이들이냐면 마르타가 esce la sera 밤에 외출을 해. 근데 이 아이들과 외출을 해. 자, 보세요. 종속절에 보시면 esce, 우시레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시레가 누구누구와 함께 외출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치? 그쵸? 마르타가 저녁에 외출을 함께 하는 사람은 이 아이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라가찌가 종속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꽁꾸이 자리에 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외출한다. 함께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전치사와 결합되는 관계대명사는 꾸이나 꽐레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가 꾸이로 쓴다 하면은 꽁꾸이 또는 만약에 꽐레를 쓴다 그러면 꼰이 꽐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꼰이 꽐리 같은 경우에는 꼰일 꽐레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이 경우는 왜? 이 라가찌가 복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꾸이 같은 경우는 형태 변화가 없어요. 불변이에요. 하지만 꽐레를 이용해서 관계대명사를 만들게 되면요. 여러분 성수일치, 선행사에다 성수일치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꼬니 꽐리. 이게 꽐레로 하니까 더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꽁꾸이로 쓰시면 조금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이를 원하시면 꾸이를 쓰셔도 되고요. 본인은 꽐레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꽐레로 쓰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 관계대명사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questo의 il motivo per cui studio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페르꾸이가 당연히 관계대명사겠죠. 그럼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il motivo가 되는데 il motivo가 종속절에서 주어 역할도 안 하고 목적어 역할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꾸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예요. 자, 왜 페르를 썼을까요? 이 관계대명사 꾸이 앞에 있는 전치사는 종속절에 있는 동사가 취하는 전치사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스튜디오, 나는 공부한다. 무엇 때문에 공부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부한다. 스튜디오, 페르, il motivo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questo의 il motivo per cui studio.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부합니다. 라는 표현. 이것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per cui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il motivo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라는 표현이라서 전치사 per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il motivo per cui 거의 이 부분은요. il motivo per cui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처럼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서 써주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il motivo per cui라는 표현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꾸이나 꽐레는 좀 관계대명사로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꾸이나 꽐레가 모든 전치사를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아라는 전치사가 꾸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생략이 가능하대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 꾸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주의사항이 뭘까요? 전치사 꾸이의 형태 중에서 아꾸이, 종속절에 아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또는 데리고 있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전치사 아라는 게 앞으로 이동을 해서 관계대명사 꾸이나 꽐레와 같이 쓰이겠죠. 그럴 경우에 그 전치가 아인 경우에는 아는 생략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꾸이로만 쓰이는 거예요.
아라는 전치사를 생략을 하고 그냥 꾸이로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문 보시면 La persona a cui ti riferisci è mio fratello. 네가 언급하는 그 사람은 è mio fratello. 나의 남동생이야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원래는 riferirsi a라는 표현이 있어요. 리페리르시 아라는 뭐뭐 무엇을 언급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아라는 전치사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꼭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도 이 전치사를 활용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어요? 주의사항에서 아라는 전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하나 끼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끼라는 관계대명사는 우리 끼는 언제 배웠어요? 끼에, 루이. 누구입니까? 라는 의문문 표현할 때 우리가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끼라는 것은 관계대명사로 쓰이게 되면 뭐뭐 하는 사람 이러한 뜻으로 됩니다. 이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끼따최 아콘센테 말하지 않는 자, 입 다물고 있는 자는 침묵하는 자는 아콘센테 동의한다. 뭐뭐 하는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뭐뭐 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쓸 때는 우리 끼라는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하면 되세요. 자, 끼는 앞에 나와 있는 꾸이나 꽐레보다는 조금 단순하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까지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 13과 마칠게요.